최근 KF-21이 비상을 위한 활주 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텔스 소재가 개발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자체 스텔스 성능만 보면 F-21을 능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대서특필하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초긴장 상황임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자국 전투기와 러시아 전투기까지 언급하며 KF-21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시사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보인 행동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비공개로 진행 중인 KF-21의 활주 시험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활주 시험과 관련해 지금은 계획된 개발 일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고 말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카이의 기술 지원을 나온 미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처음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며 비관적이다가 지금은 경이적이라며 탐복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는 와중 미 로키드 마틴조차 이뤄내지 못한 스텔스 신소재를 한국이 개발하면서 방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한재원 교수 연구팀이 레이저, 열영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되는 다양한 유도 무기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 다중 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것인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공격 무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파장의 광을 흡수 혹은 반사하고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흡수하는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능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약 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연한 기판에 마이크론 크기의 금속 패턴 혹은 플라즈모닉 나노 반도체 금속 패턴 구조를 제작해 스텔스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다양한 군사 장비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재원 교수팀이 개발한 다중파장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첨단 광학 소재 온라인판에 얼마 전 2차례나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해 이 분야 국제 표준을 선점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들어 A사 등 탐지 레이더의 발달로 스텔스 전투기가 어느 정도 탐지돼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만 F-22나 F-35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미사일 캐리어라고 불리는 F-15EX 같은 비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피탐지 중심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 별개로 첨단 미사일 공격 무기로부터 생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소재로 KF-21을 제작한다면 블록3 단계에서는 KF-21이 F-22의 접히탄 면적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을 이용한 국방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스텔스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의 실제 응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 세계가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을 넘어 시계회 전투에서 조준 자체가 불가능해 전투기의 생존성과 제공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 많이 쓰이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산란돼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플라즈모닉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해 해당 레이저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또한 적외선 열영상 추적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때 마이크로 중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해 검출기에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최근 첨단 유도 무기에 널리 활용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파장을 흡수해 밀리미터파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어 어떠한 유도 무기도 한국의 신기술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이는 이미 적외선 및 밀리미터 레이더, 스텔스 및 투명 스텔스 소재의 대면적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연구 개발된 시제품을 이용한 적외선 영상 스텔스 기술 시험, 밀리미터파 흡수 성능 평가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언제든 신개념 스텔스 소재를 도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첨단 스텔스 소재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레드백 장갑차,
여러 종류의 군용 전술 차량 등 다양한 방위산업 제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발표가 있자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 전투기에 대해 이례적인 호환 평가를 내리며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중국 국방부 보도를 인용해 최근 한국의 KF-21 시제 기사 모기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KF-21 전투기는 미국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 때문에 스텔스 성능도 비슷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특히 A사 레이더 등 통합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매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200km이며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레이더 성능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레이더보다도 성능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레이더는 시계회 전투에서 KF-21이 자신들의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으며 또한 신개념 스텔스 소재를 두른 KF-21 앞이라면 그저 자신들의 전투기들은 표적기로 전락할 수 있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추적 장치를 탑재해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레이더는 전자전 장비에 의해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위치를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이 레이더마저 끄고 작정하고 스텔스 모드로 공중전을 펼친다면 중국 입장에선 아무런 손쓸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 인민일보는 KF-21에 장착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과 공중전에 사용될 M61A1 20mm 발칸포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KF-21이 무력해진 방공망을 뚫고 중국 대륙 깊숙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중국 군사시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하면서는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 반가울 일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KF-21 전투기 관련 내용은 방위사업청 등 한국 국방 관련 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중국이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한국을 무시해오던 중국조차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만큼 한국의 KF-21을 경계하자 인도네시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이런 발표가 있기 전 KF-21의 개발 분담금도 못 내고 있는 와중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해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CNBC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매체 라트리뷴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프랑스 다소사에 라팔 전투기 6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자카르타에 도착하자마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구매설은 2020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 미납과 공동 개발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결정인데요. 실제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라팔 전투기 구매 의사를 피력했고 프랑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한국과는 대화를 피하는 행동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 항공방산업체인 다소에서 총 42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1차로 6대분 구매 계약을 하는 한편 스코르펜 잠수함 2척 구매 의향에 관한 양해각서까지도 체결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F-15EX 15대, 레이더 GCI-4,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급유기 C-130J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F-15 전투기 36대와 엔진, 통신 장비 등 139억 달러, 하나로 약 16조 6천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니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연체금도 안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신의가 없는 나라를 버리고 우리끼리 KF-21을 개발하자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가운데 한국에서 F-22보다 훨씬 우수한 스텔스 소재가 공개되자 직전에 있던 계약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인데요.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48대마저 국산 도입분으로 돌려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 인도네시아에겐 한 대도 내어주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돈은 돈대로 쓰고 최신형 전투기는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또 한 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KF-21의 성공적인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